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척추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어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60세 이후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60 청춘로드입니다. 저희는 올해 65세와 62세인 부부로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요즘 60대 분들 사이에서 운동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운동 중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0세 이상이 무려 15만 7천 명, 하루 평균 430명이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상들의 90% 이상이 예방 가능한 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3가지만 피했다면 말이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60세 이상 운동 부상이 최근 5년간 무려 400% 증가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부상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데 척추 압박골절, 어깨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혈관계 응급 상황입니다. 운동 중 심정지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60세 이상이 작년에만 3,247명.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고들이 3가지 특정한 운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운동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헬스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운동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아, 나는 헬스장 안 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서 하는 덤벨 운동, 심지어 물병을 이용한 운동도 잘못하면 똑같이 위험합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해야 한다. 근육이 줄어드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20에서 30대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 부상이 최근 3년간 무려 340%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척추 압박골절인데 이는 평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입니다. 지금부터 왜 60세 이후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위험한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근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1%에서 2%로 빨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의 질적 변화입니다. 근육 섬유 중에서도 빠르고 강한 힘을 내는 속근 섬유가 우선적으로 줄어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순간적인 파워는 20대의 30%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무게라도 젊을 때보다 2에서 3배 더 큰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골밀도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매년 2에서 3%, 남성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특히 척추뼈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이 생기면서 압박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20대 때는 견딜 수 있던 무게가 60대에는 척추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매년 1에서 2%씩 얇아지고 관절액도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인대와 힘줄의 탄력성도 현저히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힘에 쉽게 파열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부상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김님의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김 아저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했던 분이라 자신만만하게 100kg 데드리프트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트에서 뚝 소리와 함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보시면 요추 1번과 2번이 완전히 주저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뼈가 부서진 조각들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김 아저씨는 지금까지 허리 보조기를 차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 박님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박 아주머니는 어깨 운동을 하다가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인데 한번 파열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머리를 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 이님의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헬스장 직원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헬스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60세 이후 웨이트 트레이닝 부상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예방 가능한 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께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했느냐고 물어보면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라고 답하시거든요.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뼈의 기계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무게라도 젊을 때의 2에서 3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척추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무게에 쉽게 압박골절이 발생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 60% 이상이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부상들입니다. 60세 이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무게는 자신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50에서 6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스포츠의학과 전문의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저강도 근력 운동이 고강도 운동보다 근력 향상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부상 없이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부상으로 인해 결국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60세 이후 운동의 목표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느냐여야 합니다. 이제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호르몬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위험한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20대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약 20-3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운동 후 근육 회복이 5배 이상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고강도 운동을 해도 1에서 2일이면 회복됐지만 60세 이후에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회복되기도 전에 추가 손상이 누적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40세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와 골밀도 증가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더욱 증가해서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분과 영양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는 운동 후 회복이 더디고 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호르몬 변화를 종합해보면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운동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스피닝, 크로스핏,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심지어 격렬한 에어로빅까지 포함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좋다는 말 때문에 많은 60대 분들이 안심하고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60세 이후에는 심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운동 중 발생하는 급성 심혈관 사건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의 85%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20에서 30대의 무려 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60세 이후 우리의 심혈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강도의 운동이 적절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심혈관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심각합니다. 먼저 심장 근육인 심근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심근 세포의 수가 매년 1% 정도씩 감소합니다. 남은 심근 세포들은 크기가 커져서 전체 심장 크기는 유지되지만 수축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대 심박수도 220- 나이 공식에 따라 계속 감소합니다. 65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55 정도인데 이는 20대의 200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입니다.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유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관의 변화입니다. 동맥 경화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던 혈관이 60세 이후에는 딱딱한 파이프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려고 해도
심장이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도 나이가 들면서 좁아집니다. 보통 50에서 60%까지 좁아져도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지만 고강도 운동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도 나이가 들면서 반응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운동 강도에 따라 심박수가 즉시 조절됐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혈액의 점도 끈적거리는 정도도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끈적한 혈액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혈전 피떡 형성 위험도 높아집니다. 고강도 운동으로 탈수가 되면 혈액이 더욱 끈적해져서 위험이 배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0세 이후에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심혈관 응급 상황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박님의 스피닝 중 심정지입니다. 박 아주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닝 수업 중 강사가 더 빨리, 더 세게 라고 외치는 고강도 구간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헬스장에 자동 제세동기 AED가 있어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5분 만에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심장 카테터 시술을 받았는데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평소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고강도 운동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그냥 건강해지려고 운동했을 뿐인데 죽을 뻔했다며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김님의 크로스핏 중 뇌졸중입니다.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싫어서 크로스핏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아직 젊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운동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고강도 운동으로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다행히 4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수를 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지금도 가벼운 언어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9세 이님의 마라톤 훈련 중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 아저씨는 60세 생일 기념으로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20대 때 운동을 잘했던 분이라 무리한 훈련 스케줄을 세웠습니다. 주 5회 매회 10km 이상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km 달리기 중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운동하면서 생기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계속 달렸는데 결국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심근경색으로 판명됐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60세 이후 변화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66세 정님의 에어로빅 중 부정맥입니다. 정아주머니는 동네 문화센터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운동하는 것이 즐거워서 거의 매일 참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고강도 구간이었습니다. 강사가 음악 템포를 높이며 더 빨리, 더 높이 라고 외칠 때마다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멈춘 후에도 심장이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부정맥 약을 복용하고 계시며 격렬한 운동은 금지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60세 이상에서 운동 중 발생하는 심혈관 응급 상황의 특징은 예고 없이 온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런 경고 신호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무증상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의 70% 이상이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60세 이후에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동부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로 숨어있는 심혈관 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은 지금 생각해보면 몸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운동 후 유독 피곤하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정말 다행히 살아났지만 이런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0세 넘으면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0세 이후의 심혈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고강도 운동 시에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는 60세 이후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신호를 보내고 우리도 그 신호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증상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없이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죠. 고강도 운동 중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유산소 운동의 안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55이므로 목표 심박수는 93에서 108 정도입니다. 절대로 13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운동 중에도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즉시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주마다 2-3분씩만 늘려가세요. 절대 갑자기 30분, 1시간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안정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세요. 안정시 혈압이 160에 100 이상이면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 후 맥박이 10분 이내에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과도한 피로감, 두근거림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운동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권장하는 안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1. 빠르게 걷기 시속 4에서 5km, 약간 숨이 차는 정도. 2.
수영물의 부력으로 관절 부담 없이 전신 운동. 3. 실내 자전거 강도 조절이 쉽고 안전함. 4.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 심장 부담 최소화. 절대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1. 스피닝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도 조절이 어려움. 2. 크로스핏 경쟁 심리로 무리하게 되기 쉬움. 3. 고강도 인터벌 급격한 심박수 변화가 위험. 4. 격렬한 에어로빅 음악에 맞춰 강도 조절이 불가능.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무리한 관절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중요하다. 관절이 굳기 전에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가 수업에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라는 지도를 받으며 무리하게 관절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은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요가나 스트레칭 관련 부상이 최근 5년간 250% 증가했습니다. 가장 흔한 부상은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어깨 관절화순, 파열, 목 디스크 탈출, 고관절 염좌 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상들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뚝 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손상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상태가 되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관절에 일어나는 변화와 왜 무리한 관절 운동이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관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관절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합니다. 30세 이후부터 연골 세포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만 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골의 질적 변화입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 변성되면서 탄력성과 충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충격을 받으면 연골이 압축됐다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만 60세 이후에는 한번 압축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관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관절액 윤활액도 나이가 들면서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집니다. 관절액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증가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관절액의 점도도 높아져서 관절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내부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을 잃습니다. 콜라겐 섬유가 서로 엉키면서 딱딱해지고 혈액 공급도 감소해서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인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말은 고무줄처럼 쉽게 끊어집니다. 특히 무릎의 십자인대, 어깨의 회전근개, 목의 경추인대가 가장 취약합니다. 관절면 자체도 변화합니다. 뼈의 가장자리에 골극뼈가시 생기면서 관절 모양이 변형됩니다. 이는 관절의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데 이를 모르고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면 골극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관절 주변의 고유 수용 감각 관절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관절이 무리한 각도로 구부러져도 즉시 인지하지 못해서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하면 60세 이후의 관절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관절 가동 범위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리한 관절 운동으로 인한 실제 부상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최님의 고관절 부상입니다. 최 할머니는 요가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만 했는데 점차 욕심이 생겨서 어려운 동작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나비 자세였습니다. 발바닥을 맞대고 앉아서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동작인데 강사가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라고 하며 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고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 결과 고관절 관절 와순이 파열되고 연골에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도 걸을 때마다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4세 박님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입니다. 박 아저씨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해 유연성을 기르려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다리를 180도로 벌리는 일자 스트레칭을 매일 30분씩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더 깊이 스트레칭을 하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로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걸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반월상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로 파열된 부분을 제거했지만 연골은 재생되지 않아서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만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1세 김님의 목 디스크 탈출입니다. 김 아주머니는 목과 어깨가 자주 아파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목 스트레칭을 따라 하는데 그 중에 목을 좌우로 크게 돌리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효과를 보려고 점점 더 크게, 더 빠르게 돌렸는데 어느 날 목을 돌리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MRI 검사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격한 목 회전 운동이 약해진 디스크에 무리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목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시며 팔저림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관절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관절 운동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유연성 운동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아픈 것을 참고 스트레칭하지 마세요. 약간의 당김이나 팽팽함은 괜찮지만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관절은 통증이 곧 손상의 신호입니다. 반동을 이용한 동적 스트레칭은 절대 금지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일정한 각도에서 20에서 30초간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만 하세요. 첫날부터 최대 범위로 스트레칭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관절 가동 범위의 80% 정도에서 시작해서 주마다 조금씩만 늘려가세요. 스트레칭 전에 5-10분간 가벼운 움직임으로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차가운 관절을 갑자기 늘리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관절 가동 범위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하는 안전한 관절 운동입니다. 1.
목 스트레칭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기 돌리기 금지. A. 어깨 스트레칭 팔을 반대편으로 당겨주기. 3. 허리 스트레칭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4. 다리 스트레칭 벽을 이용한 종아리 느리기. 절대 피해야 할 동작입니다. 1. 목 돌리기 목 디스크 손상 위험. 2. 무릎 꿇고 앉기 무릎 연골 압박. 3. 일자 스트레칭 무릎과 고관절 부상 위험. 4. 등 뒤로 젖히기 척추 압박 골절 위험.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관절 운동의 목표는 젊은 시절의 유연성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분간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근육량과 골밀도 감소로 부상 위험 3-4배 증가, 척추 압박 골절, 어깨 회전 근개, 파열 등 심각한 부상 위험, 호르몬 변화로 회복 능력 현저히 저하, 대안은 자신 체중이 50에서 60% 무게로 저강도 근력 운동. 두 번째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혈관계 변화로 심정지, 심근경색 위험 15배 증가, 최대 심박수 감소와 혈관 탄력성 저하,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 둔화. 세 번째는 무리한 관절 운동입니다. 관절 연골 감소와 관절액 부족으로 부상 위험 증가, 인대와 힘줄 탄력성 저하로 파열 위험 높음, 고유 수용 감각 둔화로 손상 인지 능력 저하. 대안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 정적 스트레칭만 실시. 이 3가지만 피해도 60세 이후 운동 부상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운동의 목표는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60 청춘 로드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